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5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력으로 2023년 2월 5일이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15일이 됩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인월 갑오일이 되겠고요. 일진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춘이 어저께 들어있죠. 제가 기억에 11시 47분 정도 입춘 절입 시간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입춘이 되면서부터 해자축월의 겨울에서 이제 인묘진월의 이제 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겠고요.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모강절이 되겠고, 방향은 동쪽이 됩니다. 동쪽. 그래서 인월은 남동쪽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월은 남동쪽이 된다. 방향이 같은 동쪽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묘진월 같은 경우에는 색깔은 청색이 되겠죠. 파란색이 주관하는 색깔이 되겠고, 목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월 설명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인월은 초춘이지만은 아직은 전년도인 축월의 겨울의 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수 전까지는 병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물론 묘월도 진월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 당연히 병화 필요한데, 특히나 이제 우수 전까지는 모양새는 봄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에 한파가 아직 남아 있겠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꽃샘 추위라고 하죠. 꽃샘 추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춥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가 항상 첫 번째로 어느 일간이냐, 두 번째로 어느 월령이냐, 그 다음에 격국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걸 먼저 보라고 했는데, 오늘 일간 갑이라고 하는 일간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갑이라고 하는 천간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으로 보게 되면 목이죠.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간이 된다. 그래서 나무, 저 강원도 쪽에는 난구라고도 하는데, 나무의 기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간목이 되겠습니다. 간목,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양목이 되는 것이고,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다시 음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음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남자가 있다. 즉 남자는 여자 없이 존립할 수 없는 것이고, 여자 또한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해서, 간목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되는 두 번째 천간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 그렇죠. 얘는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온기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음에 해당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양목이냐 음목이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릅니다. 사람도 남자냐 또는 여자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른 것처럼, 간목인 양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 있죠.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같은 아주 큰 나무를 간목이라고 하고, 이솝우화에서는 참나무와 갈대와 있어서 참나무가 바로 간목이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해야 되는 음목이라고 하는 양유목이라고 해요. 양유목이라고 해서 화초라든가 또는 꽃을 피우는 화목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목이지만은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이러한 나무라고 봤을 때 을목은 잘 휘어지고 잘 구부러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그래서 넝쿨 식물 같은 거 있죠. 넝쿨 식물 같은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담쟁이 넝쿨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밭꽃, 또 호박 넝쿨 같은 거 있죠. 칡넝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간목은 단단하다 그러죠. 곧고 단단한 참나무 같다라고 하면, 을목은 화초, 난초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솝우화에서는 갈대의 비유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 자체가 단단하고 곧은 성질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동량지목으로서 동량지목이라고도 하고요. 동량지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왕하게 되면 뭘 쓴다? 경금과 정화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큰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왕하면 뭘 쓴다? 병화를 쓰고요.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한다.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을목은 아무리 왕해도 간목처럼 단단하고 곧질 못하죠. 제목으로서 을목은 쓰질 못합니다. 반면에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을목도 목이고 간목도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간목도 꽃을 피우는 용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간목의 주 목적음보다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죠. 인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절기로 봤을 때는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 특히나 우수 전까지, 특히 우수 전 입춘절 이 사이에는 아직은 여기가 초춘이라 하더라도 보다 한기가 있다. 한기, 겨울의 한기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해서 이 초춘 봄이지만 조후의 필요성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인월은 목왕절이죠. 목. 그래서 목이 왕한 계절이고 방향은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이 왕한 계절이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신왕하지만 계수, 임수가 태어나거나 경금,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무토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사주가 된다. 하지만 오늘은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 인월은 포태법으로 인관지가 되죠. 인관지. 그러면 일간 자체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신왕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간목 일간 신왕은 경금과 정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인데, 인월이라 하더라도 우수 전축, 입춘, 우수가 되기 전까지는 겨울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 하나 천점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 물론 인월이 춥다 하더라도 간목이, 봄에 나무가 수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기 때문에 개수 한 점 정도 있는 것 좋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인월의 간목이 다시 목이 다시 왕해진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경금과 정화를 아울러서 써서 왕한 간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은 우수 전에는 이 병화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개수도 한 점 정도 있어주면 좋겠다.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경금을 쓸 수밖에 없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 또한 양목이 되죠. 양목,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일단 이걸 그래서 비견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건 비견격으로 보지 않고요.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으로 임간지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공식 명칭으로 걸록격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걸록격이 되면 일단은 일간이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목이 더 왕해진다라고 하면 경금과 정화를 쓰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일단 우수전인 초춘이기 때문에 일단 병화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만약에 우수후가 되면은 인월의 간목 왕하기 때문에 경금 정화를 쓸 수 있다. 그때도 당연히 병화가 있는 것이 좋겠고요.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화하고 개수 정도로서 우수 전까지는 그 정도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투출되어 있죠. 굉장히 목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또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있죠. 얘는 걸록인데 얘는 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건 양인격이 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월령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걸록격에 일간이 아주 신왕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태왕 사주가 되는 것이죠. 경금을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쓰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목이 너무 왕한 경우에 경금을 잘못 약한 경금을 들이대게 되면 목왕금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태세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금을 쓰기보다는 그냥 화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지에는 5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갑오일주. 그래서 이는 화국까지 하기 때문에 목화가 세력이 있죠. 뿌리 없는 개수가 하나가 있어서 목을 생해주고 있다 하는데, 이 개수도 솔직히 한 말로 뿌리가 좀 있어야지만 좋을 것입니다. 선생님, 목이 이렇게 왕한데 임성인 개수가 뿌리 있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울로가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갈 때라고 간다라고 봤을 때는 개수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태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시에서 어떤 생시를 보느냐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 울로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좌우상충되면 이건 좋지 못하다 해서 이렇게 충이 되는 생시를 잡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인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죠. 인목 다시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곡직격으로 봐도 돼요. 곡직 인수격이라고 해서 이건 전환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원한적인 곡직인수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내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격.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그냥 종격으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이고, 정묘시 마찬가지죠. 정묘시도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금순으로 가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로 가서 수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조금 더 좋을 것이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요 수를 파극하는 것이 썩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중개수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다음에 군비쟁제까지 되기 때문에 무진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경오시가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목왕금결이 된 거예요. 목왕금결이 될 수 있는 사주. 경금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뿌리 없는 경금이 이 왕목을 갖다가 벽과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만든다. 이거는 칠살 경금의 용도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금운을 갔을 때는 경금의 용도가 있지만은 수운 갔을 때는 이 좌우 충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임신시 같은 경우, 아까 병호정미시 같은 경우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는 수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간도 뿌리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자체는 일간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생시에 따라서 울로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니, 남자라고 하면 병인정묘시, 근데 이 새벽 시간에 아이를 낳아줄 리가 만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사시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수기가 좀 부족한 점, 그래서 수목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여자의 경우에는 임신기후시 정도 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